지금 들고 계신 만원짜리 지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 어떠십니까? 현재 공항 영업점의 원달러 환율은 이미 1624원을 넘어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정점의 연평균이 약 1597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장중 고가가 약 1597원이었던 점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은 지금 어디로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구조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비교표의 세 수치는 각각 연평균, 장중 고가, 공항 현찰 매입가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화는 정확히 어느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강한 원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 거래에서 1561.5원을 넘어섰고 공항 현찰 매입가는 시장이 예상하던 1,400원대를 지나 1,620원 선마저 넘었습니다. 단기적인 출렁임이라고 보기에는 흐름의 폭과 속도가 적지 않습니다. 연평균으로 봐도 흐름은 분명합니다. 2025년 연평균 환율이 1,420원대였는데 2026년 상반기 누적 연평균은 1,477원, 2분기 주간 종가 평균은 1,49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2026년 누적으로만 118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고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약 70조 원어치를 팔고 나갔습니다. 주식을 팔아 마련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은 추가로 위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지 외국인의 일시적인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뉴스에서는 흔히 중동 정세나 미국 금리 같은 대외 요인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경제가 달러를 꾸준히 빨아들이던 구조에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달러 순유출형 체질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약 1,000억 원 달러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이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한 예로 5월 중순 일주일 동안은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27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대표 우량주는 필요할 때 비교적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외국인의 이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크고 꾸준히 빠져나가는 자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의외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눈에 보이는 방아쇠였다면 그 아래에는 더 큰 흐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해외로 옮기고 있는 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투자 규모는 771조 원에 달하고 매달 50억 달러 이상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잔액도 306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들마저 대미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로 번 달러를 곧바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과 개인의 해외 주식만 단순히 더해도 약 1,077조 원입니다. 앞서 본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118조 원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해외로 향하는 자금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환율을 이해하려면 외국인의 이탈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빠져나가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 위에 외부 충격이 하나 더해질 때입니다. 다음은 그 과정을 숫자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입니다. 여기에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약 1.25%포인트로 벌어져 있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만약 중동 정세가 장기화되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치솟는 상황을 가정하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낮아지고 물가는 2.9%포인트 추가로 오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IMF는 2026년 4월 전망에서 글로벌 물가를 4.4%로 상향한 상태입니다.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 지금의 구조가 한층 무겁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거시지표가 우리 생활과 정말 멀리 있는 이야기인지 다음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숫자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입산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필수 식료품에는 환율 상승분의 약 30%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모델에 따르면 환율이 1% 오를 때 소비자 물가는 점진적으로 0.47%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환율이 10% 오를 경우 수입 물가는 즉시 8.26% 오르고 소비자 물가에는 0.28% 정도의 상방 압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쌓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효과가 0.53%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수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1,7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체감 물가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진 외환 보유액이라는 안전망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부는 4,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근거로 안전망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공식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약 8억 8천만 달러가 줄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장 시장에 풀기 어려운 해외 채권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안전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한정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편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왑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고 4월부터 시작된 세계 국제지수 편입은 채권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 보시면 좋을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이 원화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일정 비율은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투자는 당분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대출이 있으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잠시 접어두시고 고정금리와 상환 부담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화 가치의 장기적인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전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투기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분산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